노동계 불참에 경산화의가 또 파행되면서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향후 전망 짚어보고요. 정부와 여당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공노 소속 조합원의 복직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쪽 입장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명지대 김영준 교수, 그다음에 장진나 노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경산호의 때문에 우리 노무사한테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산호의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 보시면? 네, 지금의 이제 과정들이 보통 제가 지금 봤을 때 2015년도 9월 15일 날 저희가 있었던 노사정 대타협 그때의 그 과정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현재 경산호의 이제 전신이죠.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안을 지금 도출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안을 도출을 해놨다가 근데 나중에는 한국노총이 이 합의안에 대한 백지화를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합의에 실패하게 됐거든요. 지금도 당초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합의안이 도출이 됐다가 이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이 이제는 지금 백지화를 주장을 하면서 지금 파행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쉽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도 그렇고 경산호의가 뭐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군요.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하면은 굳이 노사정위원회를 거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는 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완충적 지대로서의 사회적 대타협의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또 공감대가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보면은 합의안이 만들어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회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럼 의결을 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합의 내용만 가지고 국회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그렇죠.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래 취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런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그렇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 탄력 근로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여야 모두가 좀 뭐 이번 국회 내에서 하여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 부분이 빨리 나름대로 이제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다른 문제와 저는 혹시 이게 연계돼 가지고 뭐 선거제도 개혁 문제라든지 그렇죠. 뭐 다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연계해 가지고 처리하면서 이것도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노무사님. 그래서 경산호의 뭐 위원장이라든가 문성현 위원장이라든가 내부적으로는 뭔가 좀 바꿔야 된다,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그렇게 얘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사결정 구조, 뭐 운영 방식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재고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제 여기에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운영 방식이라든지 의사결정 방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태생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향후에도 계속 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이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위원들을 불러들여서 합의를 위한 기구로서 운영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봅니다. 예.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합의 구조가 다층적으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경사정위 노위에 의제별위원회가 또 있고 또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지금 한국노총은 계속해서 지금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합의를 해서 올렸는데 또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이러한 그 구조를 좀 경직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의제위원회에서 합의를 보면 그거는 바로 합의된 거로 간주를 해서 가져가는 이런 단순 구조로 가져가줘야지 이렇게 복합 구조로 가져간다면 언제 어디서 지금 보면은 뭐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 사면이 불참을 해버리니까 깨져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가 좀 변화를 좀 줘서 아주 신속하고도 그리고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 노무사님, 네. 이번엔 전공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전공로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게 지난해였다면서요? 그렇죠. 지난해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은 거고요. 아, 다시요? 예. 당초에는 전공로는 2002년도 3월 달에 출범을 했었다가 2007년도 10월 달에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3년이 지난 2009년도 10월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 이제 정치적인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해가지고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고 법의 노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거의 한 10년 만이죠. 한 9년, 10년 만에 다시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예. 네. 이게 근데 원래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면서요? 잠깐만, 이게 실은 이 문제가 2004년도 11월에 있었었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네,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은 2002년 3월달에 이제 공무원 노조가 이제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끄러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2년도 3월에 이제 창립을 했는데 네. 실제로 합법화된 거는 2007년도 10월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이잖아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4년도 11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노동 3권 중에서 단체 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교섭권이라든지 선택권 이 두 가지만 허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부당하다고 해서 2004년도 11월 15일 날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공무원들이 노조 파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제 강력하게 대처를 했어요. 이거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지도부 33명에 대해서 검거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무단으로 결근을 한 것도 이런 파업에 참여한 걸 간주하겠다고 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대법원에 수를 걸었지만은 예.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136명에 관련돼서 정당한 해고다라고 하는 판결이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제 또 15년 만에 뒤집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야 간의 갈등이 지금 씨앗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장노무사님한테 이 방식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복직을 허용하는 이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근데 당초에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그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던 것을 지금 이제는 다시 인가 취소를 했던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여태까지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이 해고 관련돼 가지고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법농단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했지 법률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시 이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적인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또 그동안의 전공로에 대한 그 쭉 이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 부분 다른 외국의 예를 봐도 공무원의 범위가 저희 너무 넓어요. 그다음에 쟁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또 그 간에서도 부분적으로 그 공무원들의 그 쟁의권을 인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한들이 걸려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강경하게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으로서의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또 그런 해고라든지 징계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시점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부분은 교수님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요. 저는 네. 미국에서 오랫동안 한번 공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공무원들이 왜 정치 행동을 할 수 없나요? 미국은 대통령도 선거운동까지 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공무원들 정치 행동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노동권을 주면 노동 상권을 다 줘야지 왜 노동 이익권만 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전공로 복직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법치 훼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딴 것도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예. 설명한 것과 같이 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건 2004년도 11월 15일 날 있었던 136명에 대한 복직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합법화 이후에 다시 또 벼랑간 이거를 법의 노조로 만드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2004년도에 일었었던 부분들을 다시 15년 만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복직을 시킨다고 한다는 예.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치게 자기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린 초기에 말씀했던 공무원과 관련된 전향적인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지만 이 부분들 더 중요한 거는 대법원에서 상당수가 해고는 정당하라고 판단이 난 거를 이걸 다시 뒤집어 가지고 특정한 130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요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직 노조 측이 모든 사항을 동의한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합의안은 이제는 도출이 돼서 지금 정부 그다음에 지금 여당 그다음에 전공로까지 지금 일정 부분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예. 당초에 전공로는 2002년도부터 전공로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생긴 여러 가지 그 징계라든지 해고에 대해서 모두 다 없애달라라는 취지의 그 요구안을 냈었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 중재안을 내서 합의로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았던 기간, 즉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약 3년 기간 동안만 징계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해고자들에 대해서 복직을 하고 예. 이제 이런 부분들로 지금 합의안을 이제는 제시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청와대, 그다음에 여당, 그다음에 전공로까지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교수님 좀 원론적인 질문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게 야당에서 오케이를 해줄 것 같지가 별로 좀 않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좀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예. 징계 말소, 그러니까 모든 징계를 취소하라는 것에 대해서 여당조차도 그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징계 말소를 하면 한 쉽게 표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항이 조금 그 완화된 거라고 볼 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2002년서부터가 아니라 합법화됐던 3년만 하더라도 늘어날 만큼 공무원 연금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예. 그런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오히려 더 전향적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 만들어주는 것을 그걸 목표로 해야지 단지 그 136명에 대해서 2004년도에 있었던 11월에 있었던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직의 특별법을 특별법이라는 거는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5.18 특별법이라든지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아무리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대선 공약을 다 지킨 적이 있나요? 대통령이? 안 지킨 거 굉장히 많습니다. 미세먼지 30% 감축 못했어요. 다른 지금 최저임금 10,000원을 올린다는 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공약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절대적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역풍이 더 많이 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보다 전형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는 부분 속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특히 야당 경우 자유한국당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글쎄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다시 뭐 패스트 트랙으로 해가지고 다른 정당이랑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예.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요. 전교조도 지금 해직교사 복직 문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것도 두 분한테 다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영향이 서로 좀 있겠네요. 물론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전교조가 이제 이 부분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전공로보다도 전교조 해직교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이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향후에 그런 문제들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좀 더 글쎄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교조 이 복직 문제도 근체적으로 큰 과정은 비슷한 거죠.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전공로 복직 특별법이라고 하면 전교조 복직 특별법이 만들어져야죠. 그래야지 그런 논리라면. 법의 형평상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특별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럴 것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에 대한 물론 대통령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공약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야당은 뭐냐면 그 촛불 청구서 아니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노동자 단체들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훈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지나치게 국정 운영을 특정한 정파로 끌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논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공로나 전교조나 해직 교사라든지 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것은 똑같은 논리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다음은 이게 풀어지면 다음에는 전교조 문제도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많은 특별법보다도 좀 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 글쎄요. 법으로서 예. 공무원들과 교사들도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는 문제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걸 전부 다 합헌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또 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동 3권을 행사하다가 이를테면은 해고가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복직 판정을 헌법재판소가 좀 쉽게 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전공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라든지 교사들에 대해서 정치 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노정한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법을 합헌 판결을 내린다는 거. 이것이 만약에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지금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뭔가 좀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당연히 뭐 저희 항상 원론적인 얘기하지만 지금 경사노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공로 이 사태도 마찬가지고 좀 합의가 돼야 돼요. 근데 글쎄요, 예. 네, 합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경사노위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로 풀어간다, 이해를 하자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조금 저도 답답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예. 원론적인 부분들은 그렇죠. 예. 교수님께서도 저는 뭐죠?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해법이라면 합법 이상 더 중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이 지켜져야 된다. 그러니까 법치가 흔들려지게 되면은 여러 조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서로가 어디다가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되냐는 그 문제가 또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 과제는 법적 안정성에다 좀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